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떠올려 보세요. 삼성? 애플? 아닙니다. 직원 수 1000명도 안 되는 프랑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공장이 없습니다. 제품도 안 만들어요. 철판 한 장 자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의 68%가 그대로 이익으로 남습니다. 애플이 약 30%인데 그 2배가 넘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설계도를 빌려주는 거예요. 영하 163도짜리 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 그 설계도와 특허를 한국조선소에 빌려줍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면 이 회사는 감독만 합니다. 용접 제대로 했는지, 단열재 규격 맞는지 체크하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으로 배 한 척당 200억 원이 이 회사 통장에 들어갑니다. 비싸지 않냐고요? 솔직히 비쌉니다. 배 한 척이 3,600억 원인데 설계도 빌려주고 감독 좀 한 대가가 200억이에요. 그런데 한국조선소는 30년째 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안 내면 되지 않냐고요? 안 내면 배를 못 팔아요. 배를 사는 카타르, 쉘, 토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프랑스 회사 기술이 아니면 주문 자체를 안 합니다. 30년간 누적 금액 7조 4천억 원. 한국조선소가 밤새 용접하고 수만 명이 땀 흘려 배를 완성하면 그 순간 파리의 이 작은 회사가 웃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걸 끊어내려고 직접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4,800억 원짜리 재앙이 터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초대형 선박의 정체는 LNG선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바다 위로 나르는 배예요. 한국이 이 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듭니다. 점유율 80%, 압도적 세계 1위죠. 그런데 이 세계 1위가 30년째 프랑스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1950년대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본토로 가져오느냐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깔자니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고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시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걸 액체로 만들어서 배에 실어 나르자는 거였죠. 말은 쉽습니다. 근데 영하 163도가 어떤 세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극의 가장 추운 날이 영하 89도예요. 그 2배에 가까운 추위를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수만 톤의 탱크 안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철판으로는 불가능해요. 영하 163도에서 일반 강철은 유리처럼 깨져버리거든요. 이걸 저온 취성이라고 합니다. 탱크에 금이 가는 순간 액화가스가 기화하면서 폭발 위험이 생겨요.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프랑스의 두 회사가 해결합니다. 가즈 트랑스포르는 0.7mm 두께의 인바 합금으로 멤브레인을 만들었어요. 인바 합금, 쉽게 말하면 온도가 아무리 변해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특수 금속입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안 깨지고 안 줄어들어요. 또 다른 회사 테크니까지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름 형태로 접어서 수축을 흡수하는 방식을 개발했고요. 이 두 회사가 1994년에 합병합니다. 이름이 GTT,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GTT는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강판 한 장 사지 않아요. 용접공 한 명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파는 건 딱 2가지예요. 설계도, 그리고 특허 사용권. 끝입니다. 이것만으로 2025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68%에 달해요. 매출의 68%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잘 나올 때 40%쯤 되거든요. GTT는 그 거의 2배입니다.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GTT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와요. 한국조선소 딱 3곳,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LNG선을 수주할 때마다 건조가의 약 5%를 GTT의 로열티로 갖다 바칩니다. LNG선 한 척 가격이 약 3,600억 원이에요.
5%면 한 척당 100억에서 200억 원입니다. 30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178척 건조, 로열티 2조 4,850억 원. 삼성중공업 188척 2조 3,990억 원. 한화오션 202척 2조 4,050억 원. 합산 579척 총 7조 4,097억 원입니다. 한 척 만들 때마다 평균 130억 원이 프랑스로 빠져나간 셈이에요. 7조 4천억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종합병원 하나 짓는데 약 5천억 원이니까 대형 병원 15개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된 162척이 2029년까지 인도될 예정인데 추가 로열티만 2조 9,332억 원이에요. 합치면 10조 원을 넘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이 조선 세계 1위잖아. 왜 자체 기술을 안 만들었어? 당연히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2004년 한국가스공사가 선언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화물창을 만들겠다. 프로젝트 이름은 KC1, 한국형 LNG 화물창 국산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 돈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맡았고 10년이 넘는 개발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KC1이 실제 배에 들어가요. SK해운의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 174만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화물창이 세계 바다를 누비는 날이 온 거예요. 업계는 흥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취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집니다. 화물창 안에 있어야 할 영하 163도의 냉기가 단열재의 틈을 뚫고 선체 외벽까지 새어나온 거예요. 배 겉면에 서리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얼어붙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온 취성, 철이 유리처럼 깨지는 바로 그 현상이 현실이 된 거죠. 이걸 콜드스팟 결함이라 합니다. 두 척 모두 운항 즉시 중단. 3,600억 원짜리 배 두 척이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고 항구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돼요. KC1, 2 실패하면서 터진 건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가 터졌어요.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SK해운 세 회사가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설계를 잘못했느냐, 책임 공방이 수년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법원이 내린 배상 금액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4,800억 원입니다. GTT 로열티를 안 내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4,800억 원짜리 폭탄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근데요, 돈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었어요. 낙인입니다. 한국형 화물창은 위험하다. 이 인식이 전 세계 해운업계에 퍼져버린 겁니다. LNG선을 주문하는 건 선주거든요. 카타르 에너지, 쉐, 토탈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요. 이 사람들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주문하면서 화물창 기술을 선택하는데 KC1, 2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는 아무도 한국산 화물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배의 심장인 화물창 설계도는 프랑스 GTT가 독점하고 있다. 국산화를 시도했더니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신뢰까지 잃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조선소는 배를 만들 때마다 GTT에 수백억 원을 내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GTT는 이 독점적 지위를 얌전히 누리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노골적으로 갑질을 합니다. GTT는 화물창 설계 라이선스를 팔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러니까 기술 감리를 의무적으로 함께 사도록 강제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설계도만 사서 우리가 알아서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GTT 직원이 와서 감독하는 서비스까지 같이 사야 합니다. 안 사면 라이선스 자체를 안 줘요. 더 무서운 건 계약서 안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다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조선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GTT 없이는 LNG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LNG선을 못 만들면 수조 원의 매출이 날아가요.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드디어 칼이 들어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GTT의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때립니다. 쉽게 말하면 갑질 맞다, 벌금 내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근데 125억 원이요? GTT가 한국에서 한 해에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주차 딱지 떼인 수준이에요. 벌금은 냈지만 구조는 그대로. 여전히 한국조선소는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수백억 원을 프랑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KC11 실패한 뒤 한국조선 빅3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삼성중공업은 KC20를 만듭니다. KC1의 단열재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사람 손으로 하던 멤브레인 용접을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으로 바꿨어요. 0.7mm짜리 금속 박판을 사람이 용접하면 아무리 속량공이어도 미세한 편차가 생기거든요. 로봇은 그 편차를 없앴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KC2B라는 자체 멤브레인을 설계했고요. 하나오션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달았습니다. 솔리더스. 이 기술이 좀 대단한 게 보이로프율이 0.049%예요. 보이로프율이 뭐냐면요. LNG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조금씩 기화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증발율을 보이로프율이라 하는데 GTT의 최신 기술인 마크3가 0.07에서 0.085%입니다. 하나오션의 솔리더스는 0.049%, GTT보다 최대 42%나 증발이 적다는 뜻이에요. 화물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 좋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KC1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선주들이 무서워해요. 한국산 화물창이요? KC1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택한 전략은 실증이었습니다. 말로 안 되면 보여주겠다는 거죠. 2023년 삼성중공업은 자사의 다목적 LNG 벙커링선 그린누리호에 KC2C를 탑재합니다. LNG 벙커링선이라는 건 다른 배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일종의 바다 위 주유소예요. 이 배로 실제 바다에서 벙커링, 그러니까 선박간 LNG 공급을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123번을 했습니다. 123번의 실전 운항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123번의 벙커링을 무사히 마쳤을 때 이걸 지켜보던 엔지니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KC12 실패했을 때 업계에서는 한국형 화물창은 끝났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10년을 버틴 사람들이에요. 데이터 하나하나가 쌓일 때마다 이번에는 된다는 확신이 조금씩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삼성중공업이 대한해운 LNG2와 함께 만든 7,500세제곱미터급 LNG선에 KC2C가 탑재되어 통영에서 제주 애월 LNG 터미널까지 첫 상업 운항에 성공합니다. KC12 실패한 지 10년 만이에요. 한국형 화물창이 드디어 바다를 건넌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GTT의 반격이에요. GTT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걸 지켜볼 리가 없잖아요. GTT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첫째,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선박에 대해 운항 이슈를 보고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술의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국제 운항 자체에 반대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둘째, 중국 카드를 꺼냅니다. 한국이 GTT를 벗어나려 하면 GTT는 중국 조선소에 더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풀어버리면 돼요. 실제로 중국 후동 중화조선은 GTT 기술로 LNG 선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신조 수주의 67%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구도예요. 한국이 GTT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GTT는 중국과 더 밀착합니다. 중국이 저가로 LNG선을 찍어내면 한국 조선소의 수주 단가도 압박받고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게임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미국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수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올해 LNG선 발주량이 작년의 2배로 뛰어오를 전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LNG 100만 톤을 운반하는데 보통 배 한 척이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시아까지는 거리가 멀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까. 이 경우에는 100만 톤당 2.2척에서 3척이 필요해요. 거리가 멀어지면 배 한 척이 왕복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더 많은 배가 돌아다녀야 하는 거죠. 이걸 톤마일 효과라 합니다. 미국발 LNG 수출이 늘어나면 단순히 물량이 느는 것 이상으로 선박 수요가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국이 직접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예요. 자기네 군함도 제때 못 만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찾습니다. MASGA. 쉽게 말하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인데 여기서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거예요.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추진 중이고 HD현대는 미국 내 함정건조 협력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LNG선을 중국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니까요. 자국의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를 중국한테 만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요. 여기에 카타르까지 가세합니다. 카타르가 LNG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까지 카타르 LNG선의 77%를 한국이 만들었어요. 미국 물량, 카타르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2025년 한국 조선 빅3의 합산 매출이 53조 원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HD현대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0%를 줬어요. 10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얹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이 뭘까요? 중국이 GTT 라이선스로 저가 LNG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한테 위협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도크가 2029년에서 2031년까지 가득 찹니다. 슬롯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고부가가치 LNG선 주문은 한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미국과 카타르, 노르웨이 에퀴노르 같은 주요 발주처들은 품질과 신뢰를 이유로 중국 조선소를 입찰해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슬롯은 차 있고 신뢰는 부족하고 중국이 저가 물량을 빨리 채울수록 나중에 한국의 협상력은 더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GTT의 기술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 기술은 LNG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배로 운반하는 시대가 옵니다. 전부 초저온 기술이 필요해요. GTT의 멤브레인은 이 시장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인 겁니다. 만약 한국이 여기서 화물창 기술을 국산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LNG 선뿐 아니라 다가올 수소 시대, 암모니아 시대에서도 프랑스에 종속됩니다. 30년간 7조를 냈는데 앞으로 30년은 그 몇 배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은 LNG선을 넘어서 차세대 에너지 물류 시장 전체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LNG 화물창 기술을 15대 초혁신 프로젝트로 지정했습니다. 2028년까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선에 국산 화물창을 탑재해서 실증하고 2030년까지 실제 상업 수주를 따내겠다는 로드맵이에요. 국내 화물창 시장 점유율을 2023년 55%에서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지금 KCEC가 성공한 건 7,500 세제곱미터급 소형선이에요. 실제 수출용 대형 LNG선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입니다. 23배 크기의 벽을 넘어야 해요. 국제 인증도 받아야 하고 보험사도 설득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 번 실패해서 잃어버린 선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KC12 실패한 뒤 모두가 한국형 화물창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KC-2C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123번의 실전 벙커링을 거치며 데이터를 쌓았고 솔리더스는 GTT를 뛰어넘는 성능 수치를 내놓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30년간 7조 4천억 원. 이 돈이 프랑스로 갈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를 갈았을 겁니다. KC1은 무너졌지만 KC2C는 바다를 건넜어요. 다음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선입니다. 그 배가 바다에 뜨는 날 30년짜리 청구서가 드디어 끊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